얘들아 반가워. 자, 우리 음, 종우가 샘 목소리 들리나? 지금 스피커를 사용할 수 없는 친구들은 댓글로 달아주면 돼. 종우가 음, 지우야, 네. 지우야. 네. 알겠다. 이제 샘 목소리는 들리지? 네. 오케이. 그럼 지금 엄수고 갈게. 자, 이제 다 들어왔어? 자, 그러면 바로 우리 10시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시작할게. 너희들 오늘 이제 너희들 다 그 뭐냐 비디오 차단을 쌤이 다 했거든. 일단은 너희들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하라고. 나중에 되면은 좀 이거 풀어주고 이렇게 좀 하고는 싶어. 그래, 다 잘 들린다고 했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자, 오늘 형법 했다 그지? 할만 하더라 오늘. 재밌어 형법? 형법은 재밌는 과목이니까. 그치? 너희도 한번 남겨봐봐 채팅. 형법 어땠어? 형법 재밌었다고 하네. 그래, 형법 재밌는 과목이야. 복습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데? 형사법이 당연히 더 재밌지. 음, 복습할 시간, 뭐 우리 소송법 복습할 시간 아니면 형법 복습할 시간. 당연히 이제 형법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소송법 복습할 시간이? 볼록이가 말이 빠르더라. 내 닮아가네. 웃기네. 아, 그래, 복습할 시간이 있으면 좋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복습 강의를 내일 또 하는 거잖아. 음, 그래, 오늘 너희들 고생 많았다. 이제 처음에 이제 법 과목이 우리 시간이 너무 있잖아. 처음 공부를 하는 친구들,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이래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처음 할 때 그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해가지고 5시 반까지 이렇게 집중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 알아. 나도 이제 똑같이 공부를 해봤으니까. 정말 힘들어. 너희들 힘든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지금 현재 모든 학원의 커리큘럼이 그래. 이게 좀 수준별 아니면 이제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좀 나누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좀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보면 들리는 이야기가 좀 더 많고 또 재미가 있을 거야. 음, 볼록이 손만 보여. 그래, 손이 발바닥 같다니까. 곰 발바닥. 내 말이 맞다니까. 너희들 한번 봐봐. 뭐 시커멓다. 틀도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곰 발바닥 같아. 한번 봐봐. 질문하러 가서. 어, 자, 이제 시작하자 우리.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좀 더 집중하라고 얘들아. 어, 좀 더 집중하라고. 아예 우리 그 지금 얼굴 나오고 있지 너희들. 옆에 보면 얼굴이 나오잖아, 그지? 이 얼굴도 이제 좀 치워볼게. 얼굴도.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우리 할 내용, 우리 지난주에 이 변호인 부분까지 했으면 더 좋았는데 못했어. 그래서 이건 잠깐 너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들어갈게. 소송의 3주체를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다가 소송의 3주체는 거의 했다, 그지? 이제 심판의 주체인 법원을 했고, 그 다음에 공격의 주체, 우리 공격의 주체라고 하는 검사, 그 다음 에 방어의 주체라고 하는 피고인. 그 중에서 검사는 거의 시험에 출제가 안 되니까 거의 이제 검사는 하지 않았고, 우리 법원하고 피고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되게 중요한 주제고, 원래 주체는 아니야 변호인은. 근데 피고인이란 주체는 법을 잘 모르잖아. 그래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와주게끔 하는 게 바로 이 변호인 이 제도의 의미가 되는 거지. 뜻이 의의가 되는 거고. 자, 이 변호인은 여기 이제 변호인은 이제 선임을 해야 돼. 이 선임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선임이라는 거
변호인 선임서라는 이 서면을 제출하는 거. 기소 전에는 수사기관에, 기소 후에는 이제 법원에. 근데 이 변호인은 개인적으로 선임하는 이 사선 변호인이 원칙이거든. 사선 변호인. 사선 변호인. 자, 이 사선 변호인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보는 거야. 여기 이제 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연히 뭐 깝깝한 사람이 선임할 테니까 얘네들이 선임하겠지. 그다음 선임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잠깐 볼 거야. 선임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선임의 방법들, 이 서면으로 한다 했지. 자, 이것을 이제 시험에 뭐 구술, 뭐 이렇게도 이제 출제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강의 시간에 말해줄게. 그다음에 선임을 했을 때 효과 이런 내용들. 우리 지난주에도 이거는 예습 강의에 잠깐 봤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제 스킵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일단 변호인 선임할 때 돈 들어요. 이게 이제 변호인이 이제 로스쿨도 도입되고 해서 이제 변호사가 많이 나오니까요. 변호인 선임 비용이 이제 암암리에 좀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좀 그다지 변함이 없는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한 300만 원 초반대 이렇게 선임할 때 들어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계속 주게 들어가요. 하여튼 이제 개인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도움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개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이 국가가 선임을 해주는 변호인, 이게 국선 변호인이에요. 이 국선 변호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요. 이게 사선 변호인보다는 출제가 더 잘 돼요.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이 부분은 자, 어떤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냐면요. 국가가 선임한 변호인 이게 국선인데요. 예, 이 선정 사유, 예, 선정을 하는 사유를 먼저 봐요. 선정을 하는 사유들 이제 보고요. 그다음 선정을 하는 절차들 이런 거 보고요. 예, 국선 변호인의 수, 피해자 피고인 에게 국선을 몇 명을 붙여줄 건지. 피해자 피고인 한 명의 국선을 뭐 당연히 한 명 붙이는 게 그냥 무난하잖아요, 그죠? 한 명. 그런데 여러 명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잠깐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뒤에 뭐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이제 볼 거고요. 이제 선정을 했는데 선정을 취소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볼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다음 국선 변호를 선임된 자가 또 사임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내용들 국선 변호인, 국가가 선임해주는 변호인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 선정을 하는 사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호인의 지위 그리고 권한 이런 것들 우리가 볼 거예요. 변호인의 지위, 권한을 볼 건데요. 사선 변호인이든 국선 변호인이든 간에 그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 그리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변호인도 피해자 피고인을 도와주는 보조자이기는 하나요, 여러분. 공익적인 지위가 있어요. 공익적인 지위가 있어서 변호인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는데 이게 진실 의무라는 거예요. 진실 의무. 변호인도 진실과 정의에는 구속되거든요. 아무리 이제 피해자 피고인을 도와주는 보호자라 하더라도 진실 의무 위반인 그런 행위,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되겠죠. 진실 의무 위반이 아닌 것 이런 것도 잠깐 보고요. 변호인의 권한, 자기 이제 변호인인 변호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제 자기 고유한 권한도 있고요. 그다음 대리권이라고 있죠. 대리권. 이 피해자 피고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대리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나누어서 볼 겁니다. 그 변호인의 권한 중에서 이 접견교통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접견교통권 이건 이제 우리 초점을 두고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접견교통권 저 앞에서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그다음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권. 변호인은 피해자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사 기록들 그리고 공판 어떤 기록들 있죠, 소송 기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지 이것을 가지고 방어 전략도 좀 짜가지고요, 좀 방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 등사권이 인정이 돼요. 이런 내용들도 체계를 잡아서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기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소 전과 기소 후에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에 대한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변호인 부분에서 어떤 거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변호인 부분은 어떻게 해요? 변호인 부분은 일단 개인적으로 선임하는 사선 변호인, 개인적으로 선임을 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국선 변호인에 관한 이야기. 사선 변호인이든 국선 변호인이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리고 의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요, 이 공소장 변경이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가볍게 들으세요. 오늘은 짐 뺄 필요 없잖아요. 공소장 변경. 이 공소장 변경은 여러분 이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했는데 원래 이 범죄가 이제 동그라미란 죄예요.
그런데 만약에 검사가 이 부분을 밝혀내지 못하고요. 자, 이것만 밝혀냈다 해볼게요. 이것만. 그래서 이것만 기소를 했어요. 세모죄로. 세모죄, 세모사실, 세모에 대한 적용법 조문을 적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심리를 해보니까 법원에서 이 동그라미가 드러난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드러났다고, 이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검사가 잘못 기소한 거죠. 원래 이 하나의 범죄인데, 이 하나의 범죄를 원래 동그라미죄인데 세모죄로 잘못 이제 기소했단 말이에요. 검사도 신이 아니라서 지가 뭐 수사를 했지만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심리 중에 진행 중에 밝혀졌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공소장 내용을 바꿔야죠. 잘못 기소했으니까. 마치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한번 가져가 보면 돼요. 여러분이 물건 하나 구매했어. 근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예요? 바꿔야죠. 하자 없는 동일한 물건으로.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자가 없는 동일한 제품으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 1년, 2년 지난 뒤에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줍니까? 그때는 바꿔주지 않죠. 그죠? 교환 기간에. 마치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이 범죄는 세모죄라고 생각하고 기소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동그라미죄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잘못 기소했으니까요. 바꿔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자, 이 검사가 법원한테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바꿔달라고. 이건 동그라미죄니까. 동그라미죄로. 자, 이것이 뭐냐면 공소장 변경이죠. 검사가 신청을 안 하면 그때는 이제 법원이요. 이렇게. 야, 법원이 뭐라고요? 요구합니다. 요구. 야, 바꿔 임마. 이렇게 요구. 이거는 뭐 재량이라고 했죠. 이런. 자, 이제 검사가 신청을 하잖아요. 이 검사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제 법원은 동일한가를 보는 겁니다. 이제 바꿔달라고 한 이것이 과연 처음에 기소했던 것과 동일한가 보고요. 동일하다면 공장 변경 허가는 법원에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소장에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요. 피고인 이름을 원래 갑인데요. 병으로 잘못 기소했어요. 갑이 병에 신분증을 제시했단 말이죠. 이게 성명 모용 소송이죠. 성명을 모용을 했을 때, 도용을 했을 때 그때 우리 공소장에는 피고인을 제대로 적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명을 모용하면 모용한 자가 피고인이 되는 거잖아요. 갑이 병의 성명을 도용했으니까 자, 갑이 피고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소장에는 이렇게 병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으로. 이 병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갑으로 바꾸는 것은 이거는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공소장 정정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법원에 허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되는 내용이 이 피고인 제명 공사실 적용 법조였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 전에 3편에서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 중에서 피고인 이름을 바꾸는 거, 이것을 우리 공장 정정이라 하고 제명 공사실 적용 법조, 이것을 이제 동일성 범위까지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바꾸는 것을 그것을 공소장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내일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주제예요. 공장 변경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됐죠? 자, 공장 변경은 이렇게 뭐 검사가 신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신청 안 했을 때 법원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이제 공장 변경은 어디까지 되느냐? 자, 1심과 2심, 1심과 2심에서 되거든요. 3심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3심에서는. 왜 안 되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여러분 얼굴 볼까요? 자, 자, 용민아, 용민. 자, 그러면 자, 이영.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니? 지금 쌤이 금방 음성을 해제했는데. 이제 너희들 채팅에 이해를 발주 적어줬네. 3심은 법리만 따져서 그런 건가요? 심리가 아니고. 그렇다. 네가 이해하고 있는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 1심과 2심은 사실을 심리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증거를 조사하고 막 사실을 심리하거든. 그러니까 사실을 심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모가 아니고 동그라미면 이제 공장 바꾸는 게 가능한데 3심은 사후심이라고 하고 법률심이라고 해. 3심은 대법원은. 그러니까 2심 판결 선고시까지 밝혀진 것을 가지고 사후적으로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는 곳이라 이제 더 이상 사실에 대한 심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변경되지는 않는 거지. 그 3심은 수용자라서 그런가요? 아니지. 이 친구야. 3심이 무슨 수용자야? 이제 확정되지 않았는데. 3심도 유무죄를 심리하는 곳이니까 수용자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여전히 피고인이라 하는 거고. 알겠지? 자, 그러면 너희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자 1순환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 이름을 1순환으로 했던
너희들 다음에는 이름으로 들어와. 이름 한 불러보게. 일순아. 이 녀석 대답 안 하네. 자, 그러면 다시 100이라고. 아이디를 100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친구. 안녕하세요. 그래. 지금 잘 듣고 있어? 네, 소리는 이제 그 잡음없이 깨끗하게 들리지. 너희들 다 음속으로 했거든. 어때? 네, 깨끗해요. 오케이. 지금 집중해서 잘 듣고 있고, 그지? 네, 그러면 계속 할게. 그 채팅창에 너희들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줘 봐봐. 그러면 이제 또 해줄 테니까. 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공장 변경의 필요성,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주제냐면요. 공장 변경이 꼭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공장 변경이 꼭 필요하냐?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제 원래 이게 동그라미째인데 금사가 세모째로 잘못 기수한 거예요. 심리해 보니까 이게 동그라미가 드러났어요. 이런 경우에 이 두 개가 만약에 동일한 범죄라고 한다면 검사가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공장을 바꿔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꼭 바꿔야만 이 동그라미를 재판할 수 있는가? 그냥 자 이런 거죠. 검사가 신청하지 않고 이제 심리를 해보니까 이게 동그라미라는 게 드러났고 그냥 법원이 이 동그라미째를 그냥 법원이 직권으로 이것을 심리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직권으로 심리할 수는 없겠는가? 자, 이거는 여러분 공장 변경을 왜 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공장 변경을 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원래 이게 동그라미째인데 검사가 세모죄로 기소했잖아요. 그럼 이제 피고인은 세모죄 재판하는 걸로 알고 세모를 방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심리해 보니까 이게 동그라미라는 게 드러났다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바로 심리에 들어가면 피고인은 이쪽 부분에 대한 방어를 잘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을 이제 보내고 이 공소장과 똑같은 서면을 피고인에게 줘가지고요. 피고인도 방어 전략 짜가서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리를 통해서 동그라미가 드러났다 해서 공장을 바꾸지도 않고 동그라미를 재판해 버리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장 변경은 언제 필요하냐면 공소장을 바꾸지 않고 재판했을 때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공장 변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어에 불이익이 없으면은 공장을 바꾸지 않고 그냥 재판에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인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강의 시간에 할 건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해요. 이건 좀 어렵다는 주제예요. 됐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할 내용이요. 이제 공장 변경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소 취소를 잠깐 살펴볼 거예요. 공장 변경은 A급 주제인데 공소 취소는 거의 C급 주제예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장 변경은 처음에 기소했던 내용이 잘못돼서 그 내용을 바꾸는 게 변경이고요. 공소 취소는 공소 제기했던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했다가 이거 물린다니까요. 아니 왜요?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공소 취소의 그 사유에는 법률상의 제한이 없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검사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 공소 제기는 검사의 마음이라고 했죠. 이게 기소 편의주의라 했잖아요. 그 취소하는 것도 검사 마음이에요. 취소하는 것도. 그런데 공소도 무조건 제기해야 되고 취소도 못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기소 편의주의의 예외죠. 언제죠? 재정 신청이라는 게 떠오르면 여러분 정말 공부 많이 되신 거예요. 재정 신청. 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이런 내용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공장 변경에 관한 그런 좀 요약 정리고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공판 준비 절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 여기 공판 준비 절차. 공판 준비 절차. 자, 이 내용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 이거 법정 열어가지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법정 열어가지고요. 법정 열어가지고 판사들 앉아 있고 검사 피고인 앉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법대 법관들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이 열리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준비 절차. 뭐 이게 이런 사람들 좀 불러내고 뭐 재판한 날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뭐 기일 전의 절차라고 좀 절차적인 어떤 준비고요.
그다음 협의의 준비 절차라고 있는데 이게 A급입니다. 근데 이게 A급 중에서는 비중이 낮아요. 자, 이 협의의 준비 절차는 뭐냐면은 이 법정에서 다툴 사건의 쟁점 있죠. 쟁점. 그 쟁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이게 바로 협의의 준비 절차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쟁점과 증거가 정리되어 있으면 공판기일 이거는 아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심리의 필요가 너무 높은 국민참여재판,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직업이 있고 뭐 자기 할 일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재판에 참여해서 도와주고 빨리 돌아가서 자기 할 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이런 준비가 필수입니다. 왜? 이런 준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 심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한 심리의 필요가 있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이거든요. 일반 사건은 뭐 임의적인 제도고 이런 협의 준비 절차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법원에 서면을 검사하고 피고인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면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는, 쟁점을 정리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준비하는 날을 잡아가지고 이 기일이라는 것은 날이에요. 날. 준비하는 날을 잡아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날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합니다. 근데 준비하는 날에는 여러분 이 검사가 나오고요. 피고인 측에서는 누가 나오냐면은 여기 잘 보시면요. 변호인이라 했죠. 예, 피고인 측에서는 변호인이 나옵니다. 피고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피고인도 자기 사건에 준비하는 날이니까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피고인 쪽에서는 원래는 이제 변호인이 나갑니다. 자, 이런 이제 준비에 관한 내용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무엇을 잠깐 살펴보느냐면요. 여기 자석 배치, 이 소송 관계인의 출석들, 여기 이제 검사 그리고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 이런 자석 배치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요놈은 선수니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검사가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예외적으로 나오지 않고도 법정을 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예외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도 이래들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또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이래들끼리만 또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를 또 살펴볼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검사하고 이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재판이 가능한 경우를 이제 본다고요. 이게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볼 겁니다. 이제 공판 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먼저 1번, 이게 끝나고 나면 2번, 이게 끝나고 나면 3번. 이 과정으로 넘어가요.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어떤 순서예요. 딱 법정 열면. 먼저 모두 절차. 이게 앞부분이라는 거예요. 모두라는 것은 머리 두자에 머리 못자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이요, 앞부분. 공판기일의 앞부분. 뭐 재판장, 이 가운데 앉는 사람이 재판장이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요. 그다음 인정신문, 검사가 모두 진술, 검사가 공소장 낭독하는 거예요. 피고인 모두 진술, 피고인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그다음 재판장이 쟁점을 딱 정리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심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증거조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래 걸리는 거죠. 여기가 오래 걸려요. 실제 재판에도 이 증거조사 이게 오래 걸리니까 이제 하루 만에 재판이 안 끝나고 2차 공판, 3차 공판, 4차 공판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증거조사,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 신문, 피고인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최후 변론, 검사, 변호인,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판결 선고로 들어가는 거죠. 판결 선고. 법관이 3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지네들끼리 심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유무죄 합의를 도출하는 거죠. 합의가 되면 이제 선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공판결의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됐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봐도 절차적이죠, 거의. 절차적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되게 쉬워요. 되게 쉽고 조문들이 되게 많죠. 됐죠? 자, 지금까지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채팅창에 여러분 지금까지 궁금한 거 한번 남겨보세요. 채팅창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남겨보세요. 없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참가자가 음속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혹 말로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하면 여러분이 음속으로 해제하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채팅창에 남기셔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 질문할 건 없어요? 효원아, 질문할 거 없어? 아직은 없어?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진행할게요. 여러분, 채팅창에도 궁금한 것은 일단 남기지를 않으시니까요. 예,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송관계의 출석. 이거는 앞번에 그 잠깐 한다라고 했죠. 이 소송관계의 출석은요. 예, 소송관계의 출석은 됐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증거조사. 우리 공판기일의 그 핵심은 이 증거조사예요. 증거조사. 이 증거조사 내용이 되게 많죠. 이 증거조사에 여기 보세요. 앞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공판기일, 이 공판기일의 핵심은 이게 증거조사거든요. 사실심리 중에서 증거조사가 핵심이에요. 근데 증거조사는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증거조사. 자, 이제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을 통해서 증거조사를 먼저 해요. 그네들이 이 증거조사해달라고 신청하면 그걸 조사해요. 근데 보충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도 조사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증거를 크게 분류해 보면은 사람 증거가 있고 각종의 서류 증거가 있고 또 물건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 어떻게 조사할 거냐? 사람 증거는 물어보는 거예요. 신문이고 서류 증거는 서류를 낭독하는 거죠. 내용을 고지하고 뭐 열람도 가능하고요. 물건 증거, 칼 같은 범행 도구는 제시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조사해요. 근데 이것들은 뭐 쉬워요. 이것들은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증거, 사람 인자 증거, 사람 증거는요, 목격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데, 자, 신문이라는 것을 한다 했죠. 그 신문에 대한 내용들 쭉 볼 거예요,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먼저 보고요. 근데 자격 있는 놈은 증인에게는 주어지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고요. 출석도 해야 되고 법정에. 그리고 이제 출석에서는 내가 앞으로 이제 뭐 위정, 허위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위정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증언을 하는 거죠. 이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증인에게는 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 범죄가 들통난다거나 아버지 어머니의 범죄가 들통난다거나 이러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또 업무자들은 자기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끔 해줘요. 이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잠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증언하러 이제 법정에 나갈 때 자기 일을 못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또 여비도 들고 교통비도 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증인은. 그리고 이제 증인을 심문하는 방법들 우리가 쭉 보는 거죠. 증인을 심문하는 방법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교호신문이라고 되어 있죠. 교호신문. 교호. 이 교호라는 것은 교대할 때 교자고요. 이 상호할 때 호자입니다. 교대로 상호신문한다는 거예요. 이 검사하고 피고인이 교대로. 만약에 이 정의를 검사가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검사가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이 검사가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피고인 측이 그 상대방이 반박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신문이라고 하는 거죠. 검사가 신청했다면 검사가 주신문을 하는 거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신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대로 신문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 형사 피해자에 대한 재판 절차 진술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형사 피해자가요. 우리 헌법에서 그 자기에게 범죄를 범한 그 사람 재판 과정에 나가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서 보장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우리 권리를 기본권이라 한다 했죠. 이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어떤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거 지금 우리 형사법 학회의 하나의 화두가 되어 있거든요. 피해자 피고인의 인권 보장해야죠. 당연히 이거는 우리 오늘날 뭐 근대 뭐 형사법이 이렇게 탄생한 이때부터 정말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요. 피해자 피고인의 인권 보장은.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형사 피해자 있죠. 형사 피해자의 인권도 되게 이제 좀 보장을 하려고 형사 피해자의 어떤 지위도 되게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피해자의 진술권 이게 되게 중요하다 했죠. 이건 다시 우리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거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 증거사에 대한 뭔가 이의 신청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 장 할 겁니다. 그리고 공판 심리를 할 때 특별한 내용들 뭐냐면요. 정지
우리 재판이 진행되다가 재판이 멈추는 사유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할게요. 재판 진행하다가 멈추는 사유. 너무 쉬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볼까요? 피고인의 심신상실과 질병. 피고인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병 나을 때까지 멈춰야죠. 이런 뭐 내용들 할 겁니다. 이런. 갱신은요, 갱신은 이게 다시 경자의 새로운 신자죠.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중간에 판사가 교체가 됐거든요. 이런 내용들 할게요. 이런 내용들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할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간단한 공판 절차를 할 겁니다. 간단한 공판 절차. 간단한 거. 공개재판 줄여서 공판인데요. 공판 절차가 간단하게 진행된다는 거죠. 아니 왜 간단하게 진행돼? 여기 보세요. 피고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내가 범죄 범했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그 혹 재판 받으실 때 말이죠.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사법은 내가 한번 그 몰입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사항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실제 하면 큰일이라고. 예.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에 재판 받으신다. 근데 이제 법정에서 내가 범죄 범했다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자백을 했다면요. 여러분이 자백을 했다면 그러면 검사는 여러분이 범죄 범했다고 기소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범죄 범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사는. 근데 여러분은요. 안 했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하고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거죠. 다툼이 없는 사건을 말라고 질질 끌겠습니까? 좀 빨리 끝내겠다는 거죠. 그게 뭐 간단한 공판 절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은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증거재판이란 말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해요. 그럼 이제 간단한 공판 절차도 증거를 가지고 재판이 되는데 이게 자백을 해서 어차피 다툼이 없고 간단하게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증거가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요. 여러분 증거가 법정에 들어오기 위한 능력, 다른 말로 증거로서의 자격, 이 자격은 이게 3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이 3개의 관문이 그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요. 여러분 이게 중경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중경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요건 1차, 2차, 3차 시험 있죠. 엄격히 제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법정에 증거가 들어가기 위한 자격 요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증거 능력입니다. 근데 이 3번째 관문은 없애줍니다. 이건 강의 시간에 할 거예요. 3번째 관문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관문만 통과하면 증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준다고요. 자격을 갖게끔. 들어온 증거 있죠. 이 조사를 하는데 이 증거를 조사하는데 우리 앞번에 사람 증거는 신문한다 있고 서류 증거는 낭독한다 있고 물건 증거는 제시한다라고 이런 거 공부한다 했잖아요. 앞에서. 근데 이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어떤 글자로 보여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요? 예,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면 됩니다. 상당한 방법. 그리고 그 상당한 방법이 뭔지 이거는 뭐 또 우리 강의 시간에 할 건데요. 그냥 공개재판의 원칙상 뭐 당사자나 방청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는 거. 이게 간이공판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간이공판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법정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이거 검사하고 피고인 사이 다툼이 없는 거죠. 재판을 간단하게 빨리 끝내겠다는 거 간이공판이라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증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증거를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자격 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거고요. 이거 없애버리는 거죠. 그다음 들어온 증거를 조사할 때 법이 정한 이런 아주 엄격한 방법이 아니고요. 간단한 방법, 상당한 방법, 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면 돼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 이제 간이공판 절차 이거는 뭐 우리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민참여재판 이런 걸 잠깐 우리가 볼 겁니다. 자, 국민참여재판. 이 국민참여재판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봤던 재판은 이런 통상재판 여기 검사, 이 피고인, 변호인 나오고 이렇게 재판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준혁이 지금 들어온다. 이 새끼 지금 들어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제 마칠 건데.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재판, 뭐 국민참여재판. 여기 보세요. 일반 국민이 이렇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거죠. 배심원으로. 일반 국민이. 이게 이제 팔다리예요. 팔다리. 이게 머리고. 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검사, 여기 검사 있죠. 그다음 피고인, 여기 피고인 있죠. 변호인 있죠. 얘네들은 그대로 오고요. 근데 원래 이 통상재판은 정인석이 여기잖아요. 근데 정인석이 이쪽으로 가네요. 이쪽으로.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이거.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이런 재판을 공부한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국민 참여재판.
여기에서는 어떤 걸 공부할 거냐면요. 이렇게 국민참여재판하는 대상 사건,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할 거냐? 모든 사건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 법관 3명이 재판하는 사건, 뭔데 이름들? 합의관할 사건, 이것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배심원에 대한 내용 공부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배심원이 될 수 있고 배심원을 선정하는 어떤 절차들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공개 재판을 준비하는 이제 우리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 국민참여재판 심리하는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심리 다 끝나면 이제 유죄 무죄 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고하는 내용들,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할 건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우리 통상재판에도 다 있잖아요, 그죠? 통상재판에도 뭐 준비가 있고 심리가 있고 선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통상재판에 있는 이 내용과 완전히 다르냐?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심원이 참여하다 보니까 몇 가지 특별한 게 있어요. 이것과 차이가 나는 몇 가지 특별한 내용들. 그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공부한다고요? 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입니다. 됐죠? 여러분 우리 헌법에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자,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돼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이게 헌법에서. 그런데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이라는 것은 이 둘 다를 의미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자, 통상재판, 우리 직업법관에 의한 통상재판 받을 권리를 우리 기본권으로 보장합니다. 그러면 이거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는요, 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헌법 아래에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구체적인 절차 같은 것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죠. 쭉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하나씩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쭉 공부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야, 이 준혁이 너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자, 우리 그러면 자 모두 지금 음속으로 했어. 자, 너희들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 좀 글을 남겨도 되고 음속으로 다 했으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할 친구들은 이야기해도 돼. 이제 다 우리가 했고. 자, 우리 복습 시간은 우리 내일 10시인데 우리 내일 10시에 이제 내일은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약간 좀 다른 형태로 한번 진행해 볼게. 너희들에게 가장 도움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볼 거야. 그리고 일단은 내가 원래 원한 것은요, 저희 일변도에 이런 강의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 도구를 활용하겠다고 한 것도 여러분 입을 열어드리려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또 이제 소음이 있다 해가지고 일단 지금 음속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채팅이든 뭐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유도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오늘 공부했던 거 복습도 하셔야 되고요. 또 쉬고 내일 오셔야 되니까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내일 복습 시간에 우리 기본 강의 열심히 하고요. 또 복습 시간에 훨씬 더 알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되게 수고했고요. 우리 뭐 채팅을 남겼다. 그래 아쉬워 많이. 알겠어. 그러면 우리 내일 기본 강의에서 보도록 하자. 그리고 내일 저녁에 또 복습 강의에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상의할 거 있으면 상담할 거 있으면 통 남겨줘. 그러면 너희들 뭐 시간 잡아가지고 또 상담도 하도록 할게. 자, 그럼 안녕. 잘 자고. 잘 자라고는 말.